이웃집 담장엔 앵두가 무르익고 마을 뒷산엔 초록이 우거지는 계절. 이 찰나의 싱그러움 즐기러 어디라도 봄 소풍 떠날 법하지만 약초꾼으로 살아온 30여 년, 그에겐 그 어디보다 산이 먼저다. 몸체만한 배낭이 유일한 동반자. 멀리 가지 않아 산행의 즐거움을 만났다. 빨간 바가지에 가득 채워받는 약수물, 바위 틈에서 흐르는 천연 안반수다. 오고 가는 수많은 산꾼들의 피로와 갈증을 달래주는 곳. 가는 길 고독할지라도 물 한 모금의 기쁨에 힘을 얻는다. 아이고 시원하다. 마른 목 축이고 다시 나선 길. 걸음은 서두르는 법이 없으나 그 마음속엔 반드시 만나고자 하는 약초가 있다. 장록나무를 찾으러 왔어요. 뭐라고요? 장록. 이제 장록이라 하면 잘 모를 거고 이제 현대인들은 자리공이라고 그래야 알아듣기 쉬울 겁니다. 그 이제 자리공이라고 하고 우리 양명은 장록이라고 불러요. 장록 또는 상륙 그렇게 양명으로 부르는 풀입니다. 좀 대는 굵고 키는 제법 한 이 정도씩 그렇게 자라나는 풀입니다. 아, 저 건너에 보이네요. 저기 삐쭉삐쭉 솟아나 있는 거, 잎이 제법 큰 거 있죠? 저런 것들이 다 깁니다. 해발이 높은 산보다 주로 야트막한 산에서 난다는 장록. 그 중에서도 사방이 트이고 볕 잘 드는 양지에 자리를 잡았다. 아, 이게 이제 장록나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명은 자리공. 주로 장록나물로 불리며 통통한 줄기에 넓은 잎이 특징이다. 유순한 생김새와는 달리 독성을 지닌 사냐초다. 시원시원하게 자라는 만큼 자생력과 번식력도 강해 군락을 이루는 것이 십상. 주변이 온통 장록천지다. 와, 대박. 엄청나게 많네. 자라면 자랄수록 줄기의 두께는 굵어지고 색은 붉어지는 장록나물. 여느 봄나물과 마찬가지로 채취 시기를 놓치면 금세 억세지고 만다. 이게 이제 뭐 대공도 굵고 또 남들이 채취도 안 하고 하니까 뭐 금방 봄나물 치고는 양이 금방 그 한 배낭씩 따는 그런 나물입니다. 옛날 동네 안악들은 초여름 꽃이 피기 전 새순을 뜯어다가 묵나물을 만들고 꼬마아이들은 가을날 검붉게 익은 열매를 따다 손톱에 물들이며 소꿉놀이를 했더랬다. 어린 시절엔 그리도 흔했지만 지금은 귀한 나물이 된 장록. 식당을 할 때 이걸 이제 봄에 이렇게 새순 올라올 때 뜯어다가 끓는 물에 데쳐서 말려놨다가 이제 겨울에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나물로 이제 무쳐주면은 아주 향긋하고 감칠맛 있고 쫄깃한 씹는 식감이 좋다고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순식간에 꽉 찬 배낭.
하지만 식탁에 오르기까진 꽤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독이 있으니까 처음 먹는 사람들은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 물을 갈아 줘가면서 물에 담가서 독을 우려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자주 먹는 사람은 뭐 하루만 우려내도 되는데 처음 먹는 사람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궁이 워낙 굵다 보니까 이게 빨리 안 익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푹 익혀야 독성도 파괴가 되고 또 물에다 담가놨을 때 독도 잘 우려져 나갑니다. 돌아오는 길엔 늘 새삼스러운 다짐을 한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겠노라고, 또 외면하지도 않겠노라고 말이다. 볕 잘 드는 마당은 그에게 더없이 좋은 야외 부엌. 장록 줄기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는 작업이다. 나물의 절반은 정성으로 완성되는 법. 부드러운 거는 굳이 껍질 안 까도 되는데 이렇게 좀 키가 크고 통통한 거는 껍질을 안 까면은 질겨요. 그래서 이제 이 껍질을 까야 되고 이것도 일종의 식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량이라는 게 꼭 이제 뭐 쌀이나 보리쌀이나 밀 같은 그런 밀가루 같은 그런 것만 식량이 아니고 이제 그런 식재료가 부족할 때 이런 것도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두고 또 염장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놨다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부터 흔히 애용했던 묵나물의 대표 재료. 토란대나 머위대처럼 질긴 껍질을 일일이 벗겨내야 맛 좋은 식감이 된다. 반드시 끓는 물에 여러 번 데쳐내 독성을 빼는 작업도 필수. 그리곤 손가락 마디 길이만큼 툭툭 썰어 다진 마늘로 밑간을 한다.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한 식감을 살리고 싶다면 통통한 줄기도 함께 섞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초고추장으로 적당히 간을 맞춰 버무려 주기만 하면 끝. 과거엔 사약에 들어가는 재료로 쓰였을 만큼 독성이 강하다 알려져 있지만 삶고 널고 말리고 선조들의 지혜는 이다지도 귀한 나무를 만들어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어른들이 담이 결려서 힘이 들 때 그 장로 뿌리 달인 물에다가 우리 이 지역에서는 이제 단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혜를 담아 가지고 그걸 먹고 방에 불을 뜨끈하게 떼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푹 내고 나면은 그 담 붙은 게 잘 나았다고 이제 그 담 치료제로 그렇게 활용도 하고 또 이제 뭐 동의보감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이제 그 몸이 붓는 부종 그런 데도 약으로 쓴 기록이 있고. 요즘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장롱나물. 그래서 모처럼 손님 밥상을 준비했다. 이 허리 아프고 담 붙은 게 싹 나. 그런 데 약으로 썼던 거고. 새로운 나물의 등장에 호기심 가득한 젓가락질이 오간다. 알기 전에 몰라도 알고 나면 달라지는 나물을 대하는 자세. 많이 딱 되겠네. 이건 약간 이제 식초가 섞인 겁니까? 네. 초고추장에다가 이제 묻혔어요. 이 나물은 초고추장에 묻혔을 때가 제일 덜큰하고 맛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처음에 보면 독소가 좀 있나 이래서 그건 안 느끼죠. 그냥 부드럽고 맛있는 수박이에요. 식감이 아주
저도 이게 지난번에 이런 거는 저도 먹어봤는데 이건 좀 처음이다. 근데 참 상당히 맛이 있고 아주 건강하다. 남은 장록들은 너른 바위에 펼쳐 널었다. 잘 말려두었다가 이듬해 겨울 햇나물이 나올 때까지 두고두고 꺼내 먹을 수 있도록 말이다. 이게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산에 가서 뜯어와야 되고 또 데치기 전에 뭐 그 억센 거는 껍질도 벗겨야 되고 또 데쳐서 말려서 보관을 해놔야 1년 식량이 되는 거죠. 쌀쌀한 날씨에 나물 맛 그리워질 때쯤 따스한 봄날 정성껏 삶고 말린 장롱나물이 반갑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푸른 파도가 붉게 물드는 시간. 여명의 바다는 할 일이 많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겐 어김없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객지 사람들에겐 여태 없었던 새로운 하루를 선물하지요. 아이고 좋다. 야, 도시에서 벗어나니까 참 좋네. 갯내음이. 아이고 좋다. 갯내음이 짭조름하네. 아이고 좋다. 모처럼 고단한 일상을 떠나 새로운 하루를 찾아온 곳. 사소한 풍경 하나도 달리 보입니다. 야, 새소리가 너무 좋다. 풍경이 너무 좋다. 아이고 마늘 수확하시네. 커피 한잔 해야 되겠다. 안녕하십니까. 예. 커피 한잔 드시겠습니까? 커피 드시랍니까? 예. 날씨가 오늘 좀 쌀쌀한데. 그래도 오늘 네. 날씨가 좋은데요. 근데 다른 날보다는 아침에 나오니까 잠바 안 입고는 춥던데. 여기는 바다가 이렇게 양 사이드 섬이 되나는 때문에 암만 해도 바닷바람에 암만 해도 좀 여기는 추워요. 이거는 뭐입니까? 아, 여기는 예. 여기서 예. 이 동네에서 나는 맷소리. 맷소리. 이름이 너무 예쁘다. 맷소리. 백합. 온갖 생물이 풍요로운 마을. 헌데 이 마을 대표 얼굴은 따로 있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공중공중 세상 밖으로 뛰어오르며 거센 물살에도 거침없이 헤엄치는 봄바다의 황금 같은 녀석들. 사천 참숭어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곳은 사천시 서포면에 있는 비토섬인데요. 이 비토섬 하면 별주부전이 아주 유명하죠. 근데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그 토끼와 자라가 아닙니다. 예, 이곳 비토섬에는 어민들이 매우 귀하게 떠받들어서 모시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는지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지형이 마치 토끼가 날아가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날비자의 토끼토. 이 비토섬 끝자락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바다 사나이 김수봉 씨가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드세요.
참숭어 키우시는 김수봉 선생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그 비토섬 그러면 네. 별주부전이 유명하잖아요. 무슨 네. 그리고 뭐 글램핑장이라든지 관광지 이런 쪽으로 유명한데 네. 참숭어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떻게 참숭어가 이렇게 아니요, 유명해졌습니까? 이 참숭어가 이 바다보다 강에서 성장을 잘하고 예. 엄청 맛있습니다. 예. 이 담수가 있어야만이 맛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는 사천이 예. 이 비토섬이 참숭어가 맛있습니다. 비토섬이 그러면 바닷물하고 강물이 만나는 곳인가요? 만나는 곳이죠. 어디 강이? 지금 이거 진양에 있다 보니까 예. 이 숭어로서는 아주 적합하게 좋습니다. 참숭어 좀 보여주실 수 네, 있습니까? 현장에 가면 우리 뭐 양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습니다. 출발합니다. 하하하. 주저할 필요가 있나요? 얼른 백길 따라 나섰습니다. 아유 햇빛이 막 따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선크림 바르셨네. 네, 선크림 꼭 발라야 됩니다. 우리. 저는 안 발랐는데. 아, 그러면 우리 현장에 가면 선크림 있는데. 아 근데 눈이 지금 제가 약간 눈을 약간 네. 눈이 좀 부셔가지고 네, 태양이 워낙 뜨거우니까. 안 그래도 제가 눈이 작은데 아, 눈이 작- 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고 또 이 촬영을 바다는 반사가 되잖아. 예. 이거 두런두런 꽃피는 바다 위의 수다. 참숭어가 예. 다른 고기에 비해서 싸다 하니까 사람들이 좀 하찮게 생겼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예. 지금 수고 얘기만 나오면 입이 침이 나옵니다. 빨리 수고를 먹어야 눈이 번쩍 떠지고 있습니다. 뭐한 5분 정도만 가면 되니까 가서 말 끝나기가 무섭게 참숭어 양식장에 다다랐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바로 굶주린 숭어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는 일인데요. 애무라. 기다렸다는 듯 힘찬 몸부림을 드러내는 녀석들. 잠잠하던 수면이 순식간에 첨벙입니다. 숭어 먹이를 줄 때 자동으로 준다더만 왜 손으로 주고 있습니까 지금? 자동으로 주면은 예. 이게 사료 자체가 이게 물에 불려 놓은 것이 땅글땅글하는데 많이 먹으면 안에서 불어나기 때문에 배사율이 나요. 그래서 수시로 손을 우리가 온도계를 걸어놓고 체크를 해가면서 사료를 급여를 합니다. 성장 과정이 지금은 지금 적지만은 자꾸 이게 한 9월달 되면 키로 이상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갈수록 많이 먹을 수밖에 이제 많이 먹을 시기에 많이 주면 얼마나 들어간다. 아 근데 요즘 저 코로나 때문에 출하는 안 되고 사료값만 들어오고 아, 엄청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이 고기들이 출하가 쭉쭉쭉 빠져가 빼야 되는데 예. 출하도 안 되지, 억가도 싸지, 막 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지금 저기 정부 재난지원금 나왔잖아요. 이걸로 지금 이제 소비를 굉장히 많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어민들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겠습니다. 참숭어 많이 먹으세요. 밀치 혹은 가숭어라고도 불리며 납작한 머리에 노란 황금색 눈이 특징인 참숭어. 그런데 특유의 소화기관인 밤만큼은 양식 참숭어에겐 먼 얘기랍니다. 자연사는 숭어가 뻘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밤 자체가 들어오면 나쁜 것도 먹고 좋은 것도 역할을 하는데 우리 참숭어 양식 그 숭어는 사료 회사에서 참숭어 전용 사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료를 우리가 먹이서 그걸 할 때 밤 자체가 역할을 할 필요한 게 없다는 거지. 좋은 사료를 먹고 자라니 비린내 흙냄새일랑 걱정 말랍니다. 정성과 자부심으로 키워낸 건강한 녀석들. 주문이 들어와서 차량이 선장이 떨어지고 우리 작업에 싣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한 700개, 한 800개 정도. 배 한가득 고기를 싣고 바다에서 무트로 향하는 이 길이 어민들에겐 가장 뜻깊고 설레는 순간일 것입니다. 같은 시각 무태선 신선한 물차가 버선발로 마중을 나왔네요. 황금을 영차 끌어올리니 벌떡벌떡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숭어들. 최대 1m까지도 뛰어오를 만큼 점프력 좋기로 소문난 녀석들입니다. 숭어가 뛰니까 망둥어가 뛴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가끔씩 바다를 보면 숭어가 진짜 뛰어요. 네. 숭어가 근데 왜 뜁니까?
글쎄요, 그거 이제 우리가 그 밖에 자연적으로 보면은 그 뭐 충이에서 뛴다 예.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 우리 경험으로서 내 경험을 쓰게 보면은 이 야가 어쨌든 뭐 나무장 하다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 비가 3일 안으로 꼭 이게 야 그래서 퉁어작 타다 하면은 야 한 달 비가 오는구나 이런 이야기도 가끔씩 하죠. 날씨에 민감하다. 민감하다. 숭어는 날씨에 민감하다. 네, 경험상 그런 그. 게다가 이 숭어 사랑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넘나든다지요. 미르는 경남 부산 지역에서의 소개되고 있는 숭어의 또 다른 이름인데 창원 지역에서 옛날 창원 대도부의 지역 특산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가덕도에서 진해만치 사이에 이런 이 지역에서 의획이 된 이 제품은 지역 주민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기에서 생성된 부산물인 어라는 염장을 하여 건조 가공을 함으로 인해서 임금님께 진상되는 지역 특산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영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맥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와. 처음 삶의 현장에 왔으니 두 손 두 발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이 힘 좋은 녀석들을 옮기는데 제 힘도 조금이나마 보탰습니다. 잡아. 숭어는 뭐 해가 최고 A급을 맛있고 비옥국 끓여도 맛있고 다양한 요리가 있습니다. 내친 김에 그 싱싱한 맛 직접 보여주시겠다는데요. 양식장이 금세 바다 위 횟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다시 봐도 침이 꼴깍 넘어가네요. 미역국거리는 한 3cm 정도 되고로 요라 똠방똠방 자르면 됩니다. 똠방똠방 잘라는 바다고기 숭어와 바다나물 미역의 만남. 세월의 손맛이 녹아있는 어부들의 숭어 미역국입니다. 맛을 말하자면 이제 입 아플 정도지요. 영양까지 완벽히 갖춘 착한 생선이랍니다. 예, 숭어는 단백질이 대략 22% 정도가 되고 지방 함량이 1.5%이고 다른 어류에 비해서 무기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타이로신, 타우린 이런 함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적 특성으로 인해서 노약자라든가 환자들에 대한 어떤 기력 회복에 굉장히 유용한 식품이 되겠고 고단백, 저칼로리의 다이어트 식품으로서 여성들의 비만 예방에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 숭어 미역국. 생전 태어나서 처음 먹는 숭어 미역국. 아유. 이게 살이 조그만히 들어있으니까 국물도 되게 진합니다. 야, 대가리만 미역하고 예. 조선장 조금 하고 예. 그 마늘 다진 거 예. 그거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야, 근데 진짜 이렇게 간단하게 넣는데도 좋은 게 없다. 제가 먹어본 미역국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정말. 와. 정말 그 양념에도 이렇게 맛이 날 수 있다. 예. 야. 이거 빨리 입으로 가야 되거든. 자, 빨리 입으로 가야 됩니다. 맛있어서 오래 기다려줘. 이물 넣고 그러면 된장을. 맞아. 참 탄탄하고. 굉장히 달달합니다. 달달하고 쫄깃쫄깃하고 그다음에 바다 생선하고 민물 생선하고 맛이 합쳐진 것 같은데요. 전혀 비리지 않습니다. 없지. 담백합니다. 너무 단데 달아요. 맛이. 진짜 답니다. 알딱지근하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둘이 먹다 한 사람 죽어도 몰라요. 또 죽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고기 맛이 좋고 깊어서 생선 중 으뜸이다라고 기록돼 있다지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귀한 이 봄날 달달한 참숭어 맛 아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잊지 못할 비토섬의 맛이었습니다. 해발 700고지, 산중과 어울리지 않는 앳된 여자가 있습니다. 삶은 다른 작물과 다르게 최소 6년에서 많게는 20년, 30년까지도 보는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좀 인내를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산은 저에게 청춘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의미 있는 곳입니다. 성큼 다가온 여름. 낮이 길어지면서 아침도 일찍 시작됐습니다. 수연 씨는 오늘도 부모님을 따라 산으로 출근합니다. 아빠 저거는 왜 돌을 왜 저렇게 해놨어요? 돌은 이렇게 하면서 밭에서 걸러가지고 모아놓은 거지. 작업을 할 때. 3년 전 뿌린 산양삼 씨앗이 제법 자랐습니다. 올해부턴 채취도 가능하다는데요. 봄에 뿌려 가을에 수확하는 농산물과 달리 임산물은 몇 해를 키워야 가능하다죠. 그만큼 인내가 필요한 작물입니다. 3년생? 어렸을 적부터 이제 아버지랑 많이 산에도 다니고 해서 그런지 되게 고향 같은 느낌? 너무 식상하지만 고향 같은 느낌으로 산에 오면 마음도 편해지고 또 눈도 자연스레 정화되는 느낌이고. 네. 산은 가족이 대를 이어 읽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무를 심어 울창한 숲을 만들고 아버진 씨앗을 뿌렸습니다. 풀이 이리 자랐어. 그래서 작년 가을에 다 매주 놓으니까 마지막에 풀이 조금 적게 올라오는 편이에요. 맞네. 3년이 되면 그래도 1년에 한 3번 정도만 매주면 돼. 1살짜리는 그렇지. 6번, 7번 매야 되는데. 횟수가 자꾸 줄지. 도시에서 대학을 마친 수연 씨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에 취업을 한 건데요. 바람에 26 꽃다운 나이, 화려한 도시 생활을 접고 산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저는 수능 때까지 꿈을 정해놓고 그렇게 공부를 한 편이 아니어서 수능을 치고 이제 약간의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한테 여쭤봤는데 산림자원학과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되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고 또 재밌게 졸업을 하고 그렇게 졸업을 해서 또 산림과 연관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지금은 또 대학원 공부를 할 정도까지 산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대학원에 가고 나머지 엿새는 부모님을 따라다니며 산농사를 배우는 중입니다. 여기 밑으로 좀 멀리 이쪽에서. 와, 엄청 큰데? 엄마! 저희 선친은 60년대 초부터 조림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아주 어린 때라서 기억이 잘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산도 황폐해져 있고 국토 녹화를 시켜야 됐다는 또 이런 정부의 방침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막 조림을 하고 육림을 하고 이런 사업이 한창일 때인데 저도 어릴 때 아버지 손에 이끌어서 산에도 많이 가고 이렇게 그걸 했습니다만은 그때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나무를 심는 게 우리 전체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 개인들의 희망이 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계실 때 숲을 조림을 하셨고 제가 육림을 해서 또 이제 3대째 우리 수연이한테 가서 수연이가 이제 또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래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이게 임업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할아버지는 모범 조림왕에 뽑힐 정도로 나무 심기에 열심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겐 가난 대신 나무를 물려줄 거라 말씀하셨다네요. 그 산이 가족의 일터가 됐습니다.
저 위쪽에 가볼까? 조심. 경사가 급한 산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미끄러지는 사고로 이어지니까요. 그거. 야, 그거 돌 있지? 이걸로 막 같이. 야생동물은 머리만 들어오면 몸통이 그냥 들어오거든. 그래 꼭 막아야 돼. 그치, 뻗어. 아유, 힘도 날로 세지는 것 같아. 이게 2kg 정도 될걸? 밭 주변에 울타리를 쳐놨는데요. 가끔 외부인이 들어오기도 하고 멧돼지나 고라니가 산양삼을 다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철통 경비를 해줘야 하는 거죠. 딸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전공 자체도 이렇게 산림임업 쪽을 전공을 하고 하니까 엄마 아빠 따라 이렇게 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애들하고 특별하게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제가 봐서는 이제 한참 도시에서 못 부리고 예쁘게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시기잖아요. 근데 관심을 많이 보이고 본인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걱정을 많이 했지만 뭐 특별히 많이 걱정을 안 하고 잘해요. 그리고 든든해요. 사실 애초로 없습니다. 그거는 뭐 부모된 마음은 다 똑같을 것이고 아버지로서. 그런데 이게 뭐 또 우리 딸이 또 자기도 또 이렇게 수긍을 해서 또 뭐 그렇게 나쁜 표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또 하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 분 기특하기도 기특하고 힘들지만 또 그래도 이 주인이 알아야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을 쓰더라도 그걸 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요즘은 뭐 여하튼 내가 수연이 보고 많이 해보라고 합니다. 야, 수연아, 이거 기더신거든? 이거 넣는 과자. 짧게 썰어가지고 살짝만 해도 돼. 지가 다 다닐 만한 곳에 이렇게 찢어서 눌려서 걸어서 안으로. 초보 산지기에게 아버지는 좋은 선생님. 산을 지키는 일은 무엇이든 차근차근 알려주는데요. 아버지도 할아버지께 이렇게 배웠다네요. 이렇게 반듯하게 해서 쥐가 잘 들어올 수 있게 길을 만들어서. 이게 안 걸리는데, 엄마?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 걸어만 놓으면 돼요. 사실 이 산일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워낙 또 제가 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도 같이 따라오고 같이 일도 하고 이렇게 쉽게 보니까 걱정 많이 안 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잘 할 것 같아요. 네. 두더지 낳는 거 줄게. 두더지들. 이렇게 두더지 길이 있잖아. 길이 뭐 손을 넣어봐. 이러면 굴이 있어. 밑에. 있다면 여기를 이렇게 파서 그렇게 하고 눌러서 부모님 눈에 수연 씨는 어린 철부지 딸. 허락은 했지만 험한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노심초사입니다. 그래 이제. 수연 씨. 네. 두더지 잡힌 거 직접 한번 봤습니까? 저도 잡혔으면 좋겠지만 아직 저는 한 마리도 보지 못해가지고 워낙 산이 넓다 보니까 얘들이 알아서 잘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 따님한테 아주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평상시에 대로 다정합니까? 평상시는 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름대로는 지금 다정다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하시다 보면 더 어떻게 가족이가 더 생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족끼리 하니까 서로 또 이렇게 힘든 부분도 서로가 알고 하니까 위로도 되고 좋죠. 구름도 쉬어가는 5월의 산. 8년 전 아버지는 이 숲에 처음으로 산양삼 씨를 뿌렸습니다. 산을 귀하게 여기셨던 할아버지의 뜻을 잇고 싶었다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나무들을 또 아니면 다른 사업들이 나무를 다 베고 환경을 파괴도 하고 그렇게들 재배도 많이 하는데 특히 이 산양삼은 이 보시다시피 숲에
숲 이 밑에서 그대로 자연적으로 하청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이것도 있고 산나물도 있고 뭐 산마늘도 있고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 부가가치도 높고. 이때 잔뿌리가 사면 안 되니까 크게. 삼은 잔뿌리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품질이 결정된다죠. 그러니 갓난아이 다루듯 살살. 예. 항상 보시는 눈길 거의 뭐 따져보는 눈길인데 어떠세요? 그 잔뿌리도 많고 너무 이쁘잖아, 그죠? 이게 6년씩이나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예쁘게 큰 게 너무 이뻐요. 진짜 자식 같아요. 네. 6년을 밤낮으로 애지중지 키운 작물이니 자식이나 매한가지겠죠. 수연 씨도 배운 대로 캐봅니다. 오 대박. 잔뿌리가 한 자리에서 이제 6년 동안 자랐다고 생각하니까 감동이 네 오는 것 같아요. 한 자리에서 추운 것도 견디고 더운 여름도 견디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저희한테 수확의 기쁨을 네 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면역력도 중시되고 또 환경도 많이 오염되다 보니까 산에서 이렇게 나는 청정 임산물이 조금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초보 농군, 이렇게 조금씩 진짜 농부가 돼갑니다. 아침에 들어오면 저녁에야 나가는 산. 그래서 점심은 대개 도시락으로 해결하는데요. 오늘은 올해 첫 수확 기념으로 보양식을 준비합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맞는 소풍 같은 오후. 산양삼 향이 입맛을 돋우고 푹 익힌 촌닭은 보기에도 먹음직스럽네요.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유, 오늘 하루도 고생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자, 수은아, 아유, 이왕 선택할 길이 네가 열심히 해라.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다. 지금 저희는 산양삼을 많이 심어놨잖아요. 이런 산양삼들을 잘 키워서 뒤에 있는 숲을 이용해서 식이요법이 특화된 산림 치유의 숲을 만들어 보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할아버지는 자손들에게 산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산에 씨를 뿌리고 딸은 꿈을 심습니다. 숲은 인생 학교. 뿌리를 튼튼히 내려야 모진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을 거라 가르칩니다. 거창 깊은 산골, 초보 농부 수연 씨의 빛나는 청춘이 자라고 있습니다.